보면 그 언론 지면에 수많은 단독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정작 그 피의자에 해당하는 그 김건희 씨나 윤석열 두 사람은 뭐 말로는 뭐 협조한다고는 하는데 웬만하지 않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직 대통령이고 대통령 부인이고 이랬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아나무인격으로 나오는가. 어제 그 발표한 옥중 메시지는 진짜 기가 막힌 수준 아니겠습니까? 뭐 근데 뭐 제가 보기엔 너무 좀 깔끔해서 글이 뭐 윤석열이 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인상으로는 그렇고. 그냥 뭐 나름 애쓰고 있는 건데요. 사실 그 김건희만 보더라도 사실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건국 이래 가장 죄 많은 여자가 아닐까 김건희 씨가. 그래서 근데 그 국민들 시각에서는 당연히 구속이 되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본인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최대한 벗어나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또 인지상정이 그렇다 보니까 이 특검에도 아마 출석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출석하는 것이 구속영장 발부의 확률을 조금이라도 낮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출석은 하고 형식적으로 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또 약간 좀 뭐 불쌍한 뭐 그러면 좀 행세도 하고 그러면서 최대한 뭐 나름대로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데 뭐 그 결론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좀 이제는 좀 화가 나는 지경이에요. 이 정도 되면 본인들의 잘못을 좀 뭐 참회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인정하고 뭐 대국민 사과도 좀 하고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도리 뭐 이런 건데 이 사람들은 범죄자여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1도 없는 것 같다. 예. 우리들의 상상의 영역을 이미 계엄 선포 때 넘어갔죠. 장기간 몇십 년간 공무원을 했고 더구나 검사를 했고 대통령직에 있는 사람이 이런 방식의 계엄을 할 거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일반인의 상식과 저는 상식의 수준을 넘어간 게 아니라 상상의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의 끝에 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행동을 보면 진짜 그렇구나를 계속 확인하는? 그래서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은 들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차분하게 우리도 우리 갈 길 가면 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일단 지금 뭐 김건희 특검에서 막 워낙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제 그 집사 게이트까지 그러니까 16 플러스 알파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다 언제 수사를 하며 그래서 뭐 기자들이 한 5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요런 정도는 꼭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도주 사태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기훈 부회장 이 사람 웰바이오텍 회장이자 삼부토건 부회장인데 이거는 특검 수사가 좀 허를 찔린 측면도 있는 겁니까? 그 수사를 해보신 입장에서 볼 때 피의자고 이 사람 잡아와야 되는데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그 예상에서 벗어난 거죠? 아니면은 아니 근데 뭐 그 예전보다는 저희가 그 수사기관이 신병을 확보하는 게 좀 절차가 되게 번거로워졌습니다. 사실은 물론 번거로워지는 게 뭐 국민 관점에서는 인권의 관점에서는 뭐 그 좋은 방향이겠지만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좀 이게 신병 확보가 어렵고 좀 이런 식의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수사 시작하기 전에 다 잡아들여서 시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수사의 일부이고 또 이거에 따라서 이게 본인이 사실 도망갔다는 건 뭐 자백이기도 하고 적어도 그 관련 의혹에서 자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했다 뭐 그런 뭐 얘기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뭐 대한민국이 뭐 삼면이 바다고 위에 휴전선인데 뭐 그렇게 도망가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뭐 CCTV나 그런 게 도처에 깔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검거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밀항설이 있지 않습니까? 밀항은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밀항이 예전에는 막 큰 화물선에 숨기 이런 방식이었는데 큰 화물선에 숨기. 이제 요즘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고성능 소형 보트 이런 것들이 적발된 사례들은 있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려다가 적발된 경우가 훨씬 많고 우리나라에서 나가려고 하는 건 시도 과정에서 단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많이 가신 분이 제주에서 일본을 가려다가 오키나와 방향으로 가려다가 해경한테 단속된 사례인데 이게
뭐 제주에서 아주 고성능 보트를 구해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해경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그냥 아무 바다랑 뛰쳐나갈 수 있는 건 아니고 날씨랑 조류 같은 것들이 맞아서 가는 길목들은 해경은 좀 알고 있어서 이거가 쉬운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기훈 그 웰바이오텍 회장, 뭐 삼부토건 부회장 그렇죠. 그리고 또 집사게이트 김예성 씨도 마찬가지. 뭐 돌아와서 조사받겠다고 해놓고 베트남에서 또 다른 나라로 가버렸고 협조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부인도 뭐 강남 모처에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는지 좀 지금 잡아들이지는 못하고 있고. 이러면은 시간은 뭐 바닥바닥 가고 있는데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가운데 특검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쵸. 좀 걱정과 우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보면 이제 가장 뭐 김건희 집사 그리고 삼부토건의 핵심 인물 이렇게 지금 도주한 셈인데 김건희 특검팀이 되게 재료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확장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돼요. 그냥 안 하면 되고 할 수 있는 분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가 많이 있어 도이치모터스나 이미 많이 수사가 된 명태균 이런 거 몇 가지에 집중해서 진짜 좋은 일품 요리 하나 만든다. 그래서 당사자 신병을 구속하고 거기서 성과를 낸 이후에 특검 기간 끝나면 다시 그 부분 남은 부분은 수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다 해야 된다. 다 못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라보다는 한두 가지, 두세 가지라도 정확하게 해낸다. 그래서 당사자의 신병을 구속하고 기소한다. 여기에 좀 집중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뭘로 구속해야 됩니까? 김건희 씨는? 뭐 일단 그 소환 통보 대상 혐의가 뭐 도이치모터스, 뭐 건진, 뭐 명태균 또 삼부토건 주가 조작까지는 뭐 이게 소환 통보 대상이 된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실체 규명은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특검은 뭐 이게 너무 백화점식 수사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게 수사의 그 핵심을 놓치지 말고 따라가야지 너무 이게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사실은 특검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소 고발도 엄청 들어옵니다. 그걸 어떻게 일일이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핵심 혐의 규명에 집중을 하고 특검 수사 기간이 지나면 뭐 남은 사건은 그 검찰에 인계해서 계속 수사토록 조치하면 되기 때문에 또 그 다시 파견 검사들이 하던 검사들이 다시 복귀해가지고 그 수사를 이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별로 도망가봤자 소용없다. 저는 뭐 그분들의 생각은 아마 특검 뭐 최대한 5달 한다니까 뭐 그때만 좀 소나기만 피하자 약간 그런 심산일 것 같은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 그 이제 신병 확보를 해서 당사자 구속을 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하셨는데 8월 6일 날 소환 통보를 했으니 그러면 또 한두 차례는 더 불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추석 무렵에 구속된다고 봐야 됩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소환을 이게 특히 이게 수사기란 소환을 여러 번 하면은 뭐 수사야 좀 꼼꼼하게 되겠지만은 이게 구속 영장 발부 확률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거든요. 뭐 이렇게 성실하게 잘 협조하고 있는데 10번 나오라고 그러면 10번 다 나가는데 굳이 왜 구속을 왜 해? 뭐 그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자주 특히 핵심 피의자를 자주 소환하는 건 거의 금기에 가깝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많아야 2번 정도. 2번. 그러니까 그 근접한 시기에 2번 정도 소환 조사한 다음에 바로 신병 확보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사실 이런 정도 사건은 이게 정리를 하면서 이게 나아가지 않으면은 도저히 나중에 영장을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영장에 요새는 조금 그 영장은 피의자 측도 가기 때문에 계략적으로 쓰지만은 의견서라는 거를 내거든요. 방대한 양의 의견서를 내는데 보통 수사를 하면서 의견서를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영장 구속영장을 같이 수사와 병행해서 작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병이 필요한 시점에 바로 그거를 꺼내가지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 김건희 구속영장 청구서를 이미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쓰고 있다. 기본 범죄 사실을 그냥 나중에 모아서 써야지 이렇게는 일을 할 수가 없고 팀별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은 팀별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팀별로 있기 때문에 팀별로 핵심적으로 가장 많이 소명되고 증거가 많이 모인 부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면서 가는 거죠. 그래서 팀별로 나중에 모아가지고 되는 부분들을 다시 조립하는 이런 방식의 일을 할 수밖에 없고요. 김건희 특검은. 지금 이규현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전 사건들을 되돌아서 보시면 이런 대형 사건들은 피의자 소환하고 뭐 이렇게 한 열흘, 20일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자 이런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구속이 돼야 되는 사건이니까 소환하는 그 즈음 직후에는 이미 준비하고 소환하고 내용 수정마저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긴 시간을 고민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8월 초 말복전의 구속? 6일 소환이고 사실 이제 6일 날 충분한 내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 인접한 뭐 2, 3일, 3, 4일 사이에 바로 불러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계산하면 뭐 10일에서 15일 사이에는 영장이 청구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아, 광복절 전에. 그러면 아마도 뭐 말씀 주신 대로 말복 언저리가 아마 디데이가 아닐까. 말복이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말복 전에 구속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 근데 왜냐